반갑습니다. 닥터 이재준입니다. 외래에서 이제 보면 타 병원 다니시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여러 혹이 있다, 뭐 근종이 있다, 난소에 문제가 있다, 또 있지만 의외로 많은 숫자의 여성분들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 라는 어떤 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쪽 병원에 수술을 해라, 뭐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확인차 다시 한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 내막 증식이나 자궁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은 우리가 보통 자궁 내막이라는 것이 생리 주기 중에 생리가 끝나고 나서부터 자궁 내막이 수정란을 받기 위해서 서서히 두꺼워지죠. 이렇게 두꺼워지고 배란기를 지나서 생리 직전까지 최대한 두꺼워지다가 이제 혹시 수정란이나 또는 착상할 만한 수정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달 또는 뭐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하시는 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꾸준히 나오다가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황체 호르몬, 보통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지만 이 호르몬들이 굉장히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리와 배란의 사이클들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클, 즉 에스트로겐,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든 에스트로겐의 어떤 공급 또는 양의 문제가 있을 때, 즉 밸런스가 깨졌을 때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두께까지가 자궁 내막이 증식됐다 또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은 생리 직전에는 한 13에서 15mm 정도, 1.5cm 정도 되죠, 두께가. 그 다음에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보통 5mm 이하, 그리고 생리 직후에는 뭐 한 3mm나 4mm 그 정도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리 직전에 자기 자궁 내막의 두께를 쟀는데 17mm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자궁 내막 증식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mm 넘어가더라도 16, 17, 18mm 일시적으로 약간 더 두꺼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리 직후에 자궁 내막의 두께를 다시 한번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의 두께가 생리 직후에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굳이 조직 검사까지 가지 않고 그냥 몇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 정도의 두께의 증가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죠. 자궁 내막 증식에는 제일 많은 원인이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에스트로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비만하신 분들. 왜 비만하신 분들이 자궁 내막 증식이 잘 오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난소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대사되고 변환이 되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성 호르몬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지방의 양 자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작아도 여기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양의 밸런스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체지방 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생리 불순이라든지 생리양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또는 자궁 내막 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마르셨거나 너무 조금 비만하신 분들도 사실 에스트로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뭐 약물을 잘못 복용했다. 즉 예를 들어서 몸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 뭐 가장 대표적인 약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또는 한약 이런 종류죠. 물론 우리가 쓴 약들 중에서도 호르몬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형이 되고 그게 자궁 내막을 자극을 해서 증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이 정말 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최종적인 어떤 확인은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 세포들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순 자궁내막 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궁내막 증식으로 나오면은 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보통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나 또는 또 반복해서 또 자궁내막이 두터워진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 같은 여성 호르몬제 우리가 보통 피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 복용을 하시면은 자궁내막의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순 자궁내막 증식이 아니라 복합 자궁내막 증식도 있고 또는 이형 증식증도 있습니다. 사실 복합 자궁내막 증식부터는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 자궁내막 증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에서 10% 정도 갈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 증식 같은 경우에는 보고자에 따라 틀리지만은 8%에서 30%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이 증식이 돼서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단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과 그 다음에 복합, 이형 증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형 증식이나 복합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하면서 자궁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궁 쪽에 가족력이 계신 분들, 난소 쪽에 가족력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자주 검사를 해보든지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자궁내막 증식이 있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공급처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의 지방세포가 너무 과도하거나 적거나 한 경우에도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원인에서 제거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궁내막 증식과 동반되는 여러 가지 자궁내막 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리통이라든지 또는 생리과다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궁내막 증식이 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 자기 어떤 병력을 자세히 이야기하셔서 연관되는 다른 질환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궁내막 증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